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에 수상한 집 광보네 집을 찾아갑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기념관 수상한 집입니다. 2019년 6월에 문을 연 후 여전히 제주 4.3과 세월호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기념관이자 카페, 다크투어의 숙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기념관 수상한 집입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당연히 잘못된 것을 올바른 위치로 원래 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조작으로 간첩이 된 우리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전국 최초로 제주에 자리 잡은 제1호 수상한 집에서 만난 79세 강광보 선생님. 재심을 통해 받은 보상금과 평생을 살아오던 집까지 기증한 이유를 묻자 이처럼 대답하십니다. 정말 오문의 현답이 아닐 수 없어 잠시 부끄러워집니다. 이름부터 하수상한 이 공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강광보 선생님의 이런 생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이 재심,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지금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억울한 세월을 함께 위로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를 본 강광보 선생님의 그럼 우리 집에다 지어볼까? 하고 제안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 국가는 피해자의 항변에 진정한 사과 대신 당신들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는 말로 그 세월을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만든 가해자가 정말 없을까? 시대를 잘못 만난 피해자만 고스란히 그날 선 운명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가? 물음에서 수상한 집이 시작되었다. 선생님의 기부, 기증과 지금 여기에의 터무니없는 펀딩을 통한 시민들의 동참으로 지난 6월 22일 수상한 집 광보네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짓기로 결정을 하고 공사 기간 내내 친구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 보상금 받은 걸로 괜한 일을 한다고 하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고 개관식 이후에 방송을 보고 친구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지요. 그래도 자기들한테는 말레세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간첩으로 몰린 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숙은 그림과 의심 그리고 자신과 엮이지 않으려 피하는 모습을 이해가 되는 한편으로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지인들의 진심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입니다. 생활인 강광보 간첩으로 만들어지다. 그땐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다들 먹고 살려고 일본으로 밀항에서 돈을 벌러 갔었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었거든. 왜냐하면 제주 4.3에 살려고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친인척들을 믿고 그렇게 간 거였지요. 나도 1962년에 큰아버지가 일본에 있어서 밀항한 거였어요. 그때는 많은 제일교포들이 조청년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돈 벌어서 고향집으로 보내고 빨리 고향에 돌아가자 하는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강광보 선생님은 1962년 일본에 밀항하여 17년을 지내다가 불법 체류자로 적발되어 제주로 강제에 귀환했다고 합니다. 그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국가폭력. 돌아온 그해 1979년 중앙정보부와 제주경찰서의 호출이 줄을 이었고 65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하고 고문을 받는 악몽 같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11.6 사태가 일어났고 선생은 풀려나 3년여간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삭히던 그에게 1985년 이번엔 보안대에서 찾아왔습니다. 지하실에서의 갖은 고문은 끝내 생활인 강광보를 간첩 강광보로 만들었습니다. 1986년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광주와 전주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1991년 5월에야 풀려났습니다. 옥살이를 가보니까 나처럼 간첩 누명을 쓰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 강원도, 군산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간첩들이었던 거지요. 얼마나 허무한지. 그때 일본에 3번 갔다가 간첩 혐의를 받아서 15년형을 받고 선고받은 이는 나보고 일본에서 17년이나 살고도 7년형을 받은 건 완전 성공한 거라고 농담을 했었지요. 말도 안 되는 생활 속에서 체념을 하니까 그런 농담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대였죠, 그때가. 생활인이 삶으로 돌아보며 애쓰던 선생은 제주의 또 다른 조작 간첩 피해자 김희철 선생이 2009년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재심 준비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를 해도 일이 흐지부지 되고 진척되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때마침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지금 여기에를 알게 되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2년부터 재심을 준비해서 2017년 7월 17일 마침내 무죄 확정을 받아냈습니다.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안전가옥을 꿈꾸다. 이 집이 좀 특이하죠? 원래 살던 이 작은 집은 내가 감옥에 가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그래도 몸 누일 곳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손수 지으신 집이에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요.